그럼 지금부터 LG전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두 개인데 두 개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한정된 질문 내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회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1번 항목부터 살펴보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원 동기, 우리가 항상 작성하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다음 항목에서 직무 관련된 역량과 강점 그리고 입사업 포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2번 항목과 크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1번 항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자 수가 1000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로열티로 채운다라는 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타 항목에서 인성이나 인재상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한 논리와 연결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인재상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성, 그러한 부분들을 녹여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고요.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부각해야 되는 것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작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크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전이라는 가치를 해당 기업이 잘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추구하는 비전이 내가 정말로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다라는 점으로 연결하시면서 이 비전 공감 논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나는 다 복잡하다, 이거 모르겠고 내가 그냥 이 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심플한 논리를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하시고 그 논리에 부합하는 해당 기업과 직무의 사례를 적절하게만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지원 동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거는 내가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LG전자가 이렇더라,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뉴스에서 도배되는 그런 일반적인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발로 뛰면서 LG전자를 이해하려고 했는지 동시에 어떠한 팩트에 대해서 나는 정말 LG전자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나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변별력이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글자 수가 부족할 때는 회사 직무 선택 계기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본인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삼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일부 녹여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사업 포부 역시 간단하게는 제시할 수는 있어요. 아래 항목에서 입사업 포부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때는 3년 이내의 입사업 포부, 이때는 5년 이상의 중장기 포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해당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LG전자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공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이 IR 관련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IR 행사에서도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실적 발표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요 경영 실적 발표에 대한 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에 정말 다른 자료를 볼 필요 없이 해당 기업이 최근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너무나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얼마나 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해당 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그 분기마다 발표되는 분기 사업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들이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이해하는 데 나름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적 데이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정보들은 최신 정보이자 정말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년사와 여기 나와 있는 실적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반드시
읽어보시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제가 도전을 중요시 여기는데 LG전자가 어떠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도전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 경험에서 도전을 발휘했던 그 경험, 쓰는 거는 좋지만 너무 길게 그 내용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어떤 결과물만 보고 이 기업은 도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변별력 없이 그냥 복붙 형태의 느낌이 드는 내용들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의 직무 관련 경험과 강점에 기반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무 관련된 경험과 강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했던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준비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직무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직무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무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 특히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경험 중심으로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공계로 지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접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는 것을 회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목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라도 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직무 관련된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건 강점에 해당되는데 왜 이 부분도 이 로얄티와 연결을 좀 해줘야 되냐면 세부적으로 지금 강점과 경쟁력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써라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엔드 조건이란 말이에요. 강점과 경쟁력. 그러면 우리는 각각 구분해서 쓰는 게 사실은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점과 경쟁력인데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직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 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쟁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지원자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라든지 강한 책임감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떼어와가지고 강점으로도 강조할 수는 있어요. 즉 한 가지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신 다음에 나의 어떤 경쟁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는 이러한 강점이 있다. 이런 식의 구성 가능하고요. 혹은 경험을 두 개를 쓰셔가지고 첫 번째 경험에서는 직무 관련된 경험, 그리고 내가 그 직무 관련된 경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직무 관련된 지식을 이전에 어떻게 잘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역할에서 내가 충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나의 어떤 경쟁력은 직무에 대한 열정이자 직무 관련된 지식과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경험에서 해당 직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학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러한 강점을 과거에 어떠한 경험에서 발휘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구분해서 강조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강점인지 경쟁력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괜찮아요. 평가자도 분명히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경쟁력은 입사 후에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게 기본 버전이고요.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강점이 더 잘 발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변별력이 좀 발생이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입사 후 포부라고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LG전자가 추구하는 어떠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겠다가 여러분들의 계획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각각의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사원 채용 공고 아니면 헤드헌팅 채용 공고를 통해 가지고 5년차, 7년차, 10년차 뭐 이렇게 구분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 기업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찾아내시고 강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입사 초기부터 여러분들은 뭐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태도적인 측면에서 파이팅 하겠다 뭐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도전적인 업무, 남들이 하기 싫은 업무, 귀찮은 업무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일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신입사원으로서 자세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1번 항목과 2번에서 여러분들이 뭐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로얄티와 직무 역량은 모든 자소서 항목 중에서 쓰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알면서도 쓰기가 어려워하실 거다. 그건 정상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남들과의 차별화가 결국에는 발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